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르프, 김숙희, 뭐 코니, 스카크로프트. 야, 한국 맛집이다. 야, 한국으로 다 공략해. 그런 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특정한 이제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 공격을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청 업체라던가 협력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IT 근로자들, 해외에 있는 특정한 업체에 뭔가 위장 취업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위협으로 좀 부상이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라 제3에 있는 인물로 이제 일종의 얼굴을 이제 바꾼다던가 페이스 스왑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 개발을 뭐 해줘 이러면 짜자자자 막 해주는 거죠. 지불은 이제 가상자산 연간으로 하면은 되게 그 가격이 낮춰지고. 요즘에 북한 해커들은 좀 활동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북한 IT 근로자들, 해외에 있는 특정한 업체에 뭔가 위장 취업을 한다던가 그런 게 이제 새로운 위협으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보면은 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원격에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특정한 이제 프리랜서 형태의 이제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룰로 많이 취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주로 미국 회사들 상대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의 이제 생태계를 알다 보니까 이제 진입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뭐 미국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엄청 뭐 활성화하거나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위협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화상 면접 볼 때 하는 어떤 관련해서 자기 얼굴 바꾸는 기술이나 네. 그 관련 기술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상태인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야기하신 게 뭐 딥페이크를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뭐 그런 목적은 아니겠지만은 악용을 공격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아니라 제3에 있는 인물로 이제 일종의 얼굴을 이제 바꾼다던가 이력서에 보면은 여기 뭐 밑에 모습은 다른 사람인데 위에는 약간 뭐 동양인스럽게 이렇게 페이스 스왑을 해가지고 뭐 제출을 한다던가 그것도 하나의 예시죠. 근데 이제 해커 입장에 사실은 원래 해킹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보안 수준이 높은 네. 어떤 서버를 침입해서 네. 그런 침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뭐 고난도 기술일 거고. 네.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이나 이런 뭐 이력서를 가짜로 쓰는 거는 네. 어쩌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네. 굉장히 쉬운 방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 주신 뭐 그런 취약점 이런 것도 보면은 예전에 이제 원격으로 해서 뭔가 한 방에 끝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낭만의 시대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저희가 뭐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걸로 상대방의 IP만 알면은 그냥 엔터 한번 치면은 제어권을 장악을 한다던가 그런 식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안의 그런 방어벽이 많이 되고 미티게이션, 그러니까 보호 기법들도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체이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게 어렵고 오히려 지금 뭐 기술적으로 낮지만은 이 사회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스테이지를 다 뚫어준다 이러면은 성과로 봤을 때는 더 높은 걸 수도 있죠. 목적만 봤을 때는. 네. 취업을 하거나 어쨌든 그 데이터 서버에 접근할 권한을 얻어서 맞습니다. 이게 뭐 돈을 갈취하는 게 목적인데 네. 어쩌면 사람 마음 얻는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경우에 따라 그런 거죠. 북한에 무슨 해킹 그룹 할 때 무슨 라자러스 그룹이 있고 뭐 그런 그룹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유명한 그룹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한 6가지 그룹으로 보통 이제 부르는데요. 뭐 라자루스, 안다리엘, 블루노르프, 김숙희, 뭐 코니, 스카크로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좀 부르고 있습니다. 정찰 총국 산하에 예를 들어 뭐 1과, 2과, 3과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어떤 개념일까요? 결국 이제 국가 배후 아니면 또는 특정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아마 서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느끼는 이유는 그 타겟이 명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스카크로프트라는 위협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보 단체라던가 통일 관련된 뭐 인사, 탈북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명확하고요. 네. 반대로 이제 블루노르프 같은 경우에는 뭐 가상 자산을 탈취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많이 수행을 하고요. 그러면 서로 목적이 다른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조직의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조직의 목표가 다를 거다 보니까요. 네.
기자님도 경제부가 있고 네. 뭐 사회부가 있고 맞아요. 네, 이런 네. 것처럼 목적이 다른 것처럼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아 다른 조직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약간 클러스터링이 좀 되는 거죠. 그럼 보안업계에서 보시기에 예를 들어 뭐 사실 외화벌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블루노르프의 기술 수준이 가장 높을까요? 아무래도 좀 아. 높은 편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뭐가 가장 높다라고는 하기가 좀 뭐 어려운 게 결국 기술이 높더라도 공격에 성공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아까 사회공학적인 것처럼. 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런 사회공학적인 거를 많이 하는 그룹은 이제 그 김숙희 그룹이 대표적이고요. 네. 네. 거기는 막 저희가 막 러브버그라고 할 정도로 네. 네, 오늘도 김숙희, 내일도 김숙희 막 계속 막 업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숙희 그룹이 약간 사회공학적을 많이 쓰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피싱 공격 이런 것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이거 글을 그 사람 유혹하는 글을 잘 쓰겠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 한국에 있는 특정한 이제 정상적인 침해된 서버를 이제 공격자가 탈취를 해서 본인이 점거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김숙희 공격으로 식별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지금 요즘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김숙희 그룹일까요? 요즘은 확실히 그 공검을 내는 거 보면은 그 IT 워커가 가장 IT 워커? 큰 위협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IT 워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6가지 그룹보다는 약간 신생 그룹 아니면 네, 왜냐면 저희도 정확하게 액터로는 안 보고 그냥 뭐 위장 취업자인데 이게 뭐 위협이겠어 했는데 점점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위협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또 이제 클러스터링해서 가져가고 그 IT 워커를 전문화하는 그 그룹은 아직 네이밍 안 된 거죠. 아직 뭔가 네이밍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김숙희나 라자루스는 자기들이 네이밍 한 걸 공개한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것도 다 보안 업체입니다. 보안 업체에서 네. 네. 발견한 보안 업체가 지은 네, 이름이에요? 맞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 요즘에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특정한 이제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 공격을 좀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래도 뭐 방산 업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설계도면 빼는 건가요? 네. 기밀이라던가 민감한 자료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구조적으로 보니까 큰 벤더들, 대형 벤더들, 아실만한 그 회사들이 있는데 또 이제 2차 벤더, 협력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방산이라는 게 그렇죠. 엄청 큰 업이어서 그래서 그 메이저한 회사가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경우는 확실히 낮고 상대적으로 그 협력사라던가 유관업체가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이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서로 많이 보내겠죠. 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A라는 회사를 통해서 공격을 하려면 엄청 진입 장벽이 높은데 지금 밑에 있는 B, C라는 회사를 공격을 하게 되면 여기서를 통해서 역으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하위에 있는 그 하청 업체라던가 협력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들이 많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은 주로 목적은 예를 들어 방산업체의 경우는 정보 탈취인가요? 아니면 금전 나중에 협박까지 가려는 건가요? 아무래도 전자에 가깝습니다. 정보 탈취가 되는 게. 이 생태계를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처음에 너희가 이제 피해를 받았어. ABC 너희가 피해를 받았어라고 이제 한번 올립니다. 한번 거기에다 컨택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협상이 안 된다. 그럼 이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데이터 릭 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 유출이 되는 사이트. 그게 이제 다크웹상에 이제 어니언 도메인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거기 DLS 사이트에다가 샘플을 이제 올립니다. 이제 이중 압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압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또 협상을 또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 협상이 된다 이러면은 게시글이 없어집니다. 문건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말인즉슨 거래가 뭔가 성사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협상하는 기업들도 있긴 있는 거군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은 글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뭐 흔치 않은 경우여서. 그래도 신고를 하는 기업들도 있는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기사나 과기부에 신고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라던가 저희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이제 복구를 해야 돼서 이제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약간 뭐 독이 든 성배이긴 하지만은 그 협상을 해야지 이제 데이터를 다시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이해는 되지만은 그게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되면은 오히려 야 한국 맛집이다. 야 한국으로 다 공략해. 이래서 이제 공격이 또 많이 올까봐
그런 게 좀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런 AI 기술을 활용하는 해커들 그런 실태 사례가 좀 보고되는 게 많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다크웹 기반으로 이제 이런 위협들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포럼상에서 야, GPT라는 게 있다. 근데 내가 악성 코드 개발할 때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이런 코드를 짜주더라 하면서 그런 정보 공유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T 입장에서도 이제 악용이 많이 되다 그쵸. 보니까 네. 이제 여러 가지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런 윤리적인 모듈을 이제 강화를 시키면서 악성 코드에 대한 질문은 저는 뭐 답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점점 막히다 보니까 그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뭐 웜 GPT다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해서 이제 공개를 해서 그것도 일종의 구독형 서비스로 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마켓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만들면 그 웜 GPT 통하면은 그런 어떤 가드레일이나 세이프티 정책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공격자들을 위한 일종의 LMM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 개발을 뭐 해줘 이러면 짜라락 막 해주는 거죠. 근데 뭐 지불은 이제 가상자산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월 구독이 있고 연 구독해서 예, 연간으로 하면은 예, 되게 그 가격이 낮춰지고. 우리 보안업계 입장에서는 AI 기술 발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으로 좀 크게 다가오는지. 네. 당연히 이제 위협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은 이제 저희가 공격자를 특정하거나 이럴 때 그들만의 이제 행위라던가 아니면 코드상의 이제 패턴 이런 것들로 많이 식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북한인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생성형 AI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점점 그렇게 핑거프린팅 할 수 있는 그 정보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여서 저희가 이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면은 결국 공격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인 즉슨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VPN을 쓰다가 그래서 스타벅스에 있으면은 와이파이가 중간에 뭐 특정한 시간에 이제 튕기면은 끊길 수도 있죠. 끊기잖아요. 근데 공격자는 모르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은 계속 VPN IP 나오다가 왜냐면 0.1초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로깅이 다른 IP다. 네, 그런 경우가 이제 식별이 되는. 맞아요. 그런 경우 네. 있어요. 식별 못한 사이에 네. 자기 실제 원래 주소가 찍혀 있는 IP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노출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네. 센터장님께서 이제 여러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들을 이제 분석하실 때 네. 주로 어느 지역 IP들이 많이 나오나요? 그거는 뭐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나 아니면은 예, 러시아 IP도 예, 간혹 보이고요. 그리고 예, 특정한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IP 이런 것도 예, 간혹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 흔히 기사들 보면은 다크웹에 어느 기업의 DB가 뭐 맞습니다. 통째로 올라와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네,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본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데이터를 막 공개하는 이유가 있고요. 네, 아니면은 결국 이제 사이버 범죄는 이제 금전적인 이득을 이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샘플 데이터를 조금만 이제 올려놓은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면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특정 메신저로 뭐 컨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고요. 네. 최근에 뭐 이슈되고 있는 거는 뭐 군 관련 정보를 뭔가 올린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특정한 기업 관련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전에 있던 데이터를 예, 본인이 이번에 신규 유출인 것처럼 이제 블러핑을 하는 그런 유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군이 뭐 이슈가 있다 아니면 특정한 기업이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런데 진위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해보면 이미 몇 년 전에 다 대응을 해서 완료된 건데 그 동기는 뭘까요? 정말 그렇게 유명해져서 다크웹 업계에서 유명해지면 어떻게 뭐가 장점이 있는 건가요? 결국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런 진위 여부를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 연락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래가 되면은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요. 네. 근데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안 좋으면은 예, 저희가 뭐 당근마켓 같은 거 거래할 때도 온도가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다운이 되면은 계정이 이제 말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유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 뭐 댓글에서도 야, 너 별론데? 막 이런 게 달리면서 아마 조만간에 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제 회사 노트북에 침입을 했다. 네.
그러면 제가 알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그냥 그쵸. 해설 제거는 뭐 V3 백신이 깔려 있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많이 통해서 많이 대응을 하는데 그 요즘은 뭐 은닉형 악성 코드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재부팅 이런 것도 했을 때 다시 실행할 수가 있게 그러니까 지속성 유지를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뭔가 바로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 최초 진입이 되는 그런 피싱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주의를 좀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보가 나갔을 때 제2의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OTP, 그러니까 투팩터 인증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공격을 개인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버 수사대 뭐 이런 데 신고를 해서 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최선은 사실 그런 당하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그런 백신부터 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도 이제 잘 깔고 평상시에 약간 의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뭔가 그 유도하는 그런 그 링크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해서 그걸 이제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한번 구글이라든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이미 당해가지고 막 그런 후기 같은 거 올려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세요. 네. 아니면은 특정하게 그 지표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서 의심되는 링크가 있으면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접속이 아니라 검색을 먼저 해보는 거면은 사전에 의심한 게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보통 이메일 와가지고 네. 이거 뭐 자료를 첨부 파일이 있잖아요. 네. 뭐 이 수상한 이메일이면 첨부 파일 보통 다운로드 받지 말아라. 네. 이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알고 네. 있는데 웹페이지 사이트 링크 클릭하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접속하는 그 자체로. 접속하는 거 자체로 예를 들어 크롬 네. 뭐 어떤 링크를 주고 네. 접속해서 크롬 페이지로 열려서 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진짜 공격까지 되는 경우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낭만의 시대에서는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이제 여러 절차들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위협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공격자한테 로깅이 되고 다음적인 이제 정보를 한번 갖고 가게 되면은 제2, 제3의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죠. 네. 다운로드 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인식 제고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평상시에도 뭐 그냥 접속하는 게 아니라 좀 의심을 하면서 좀 수상하다 싶으면은 그 진짜 수상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하고 그리고 다들 약간 그 투팩터 이런 것들을 좀 뭐 간과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공격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팩터 기능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다 활성화하는 것도 대표적인 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나 아이폰이든 다운로드만 잘 조심하고 이상한 URL 좀 맞습니다. 접속을 조심하고 있으면 됩니다. 전체적인 뭐 그 규모로 봤을 땐 한국이 해킹 당하는 어떤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많은 편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서 인프라가 엄청 많이 잘 되어 있고 기술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공격을 하는데 결국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확장에 따라서 보안도 같이 이제 많이 깔려야 되는데 일단 뭐 개발 먼저 하자, 뭐 서비스 먼저 하자 이런 식의 문화가 아직까지는 좀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격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